단돈 200만 원으로 2조 원의 성공을 이뤄 아시아의 빌 게이츠라 불리는 스티브 김. 와, 이 세상에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네? 내 존재감이더라고요. 성공한 사업가에서 청소년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기까지 깨달음을 통해서 헤쳐나갈 지혜를 배우는 그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말하는 행복한 삶과 인생을 변화시키는 교육을 내 인생의 교훈을 통해 직접 들어봅니다. 꼭 좋은 결실을 맺길 바라보겠습니다.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참 정의하는 방법이 다를 텐데 그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을 경제적인 부분에서 국한해서 본다면 이분만큼 좋은 성공을 이룬 사람도 드물 겁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시아의 빌 게이츠, 단돈 200만 원으로 2조 원의 성공 신화를 쓴 스티브 김. 엔지니어가 돼야 될 그게 내가 첫 번째 아메리칸 드림이야. 시급 3천 원의 가난한 이민 청년에서 성공한 CEO가 되기까지 모험과 도전으로 이뤄낸 스티브 김의 성공 비법.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게 쓰여지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는 것에서 의미를 찾고 싶은 거지. 화려한 성공 속에서 찾은 인생의 진정한 의미. 행복한 삶을 살아라. 내 인생의 교훈에서 스티브 김에게 들어본다. 스티브 김 이사장님 이 자리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희한테는 가장 먼저 귀에 들어오는 게 2조 원의 주인공이라는 거. 네. 경제적인 관점에서 성공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티브 김 이사장님을 보면은 확실하게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최민근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제가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요. 저는 스티브 김 이사장님의 성공이 어떤 모습인지는 아직은 잘 모르지만 제가 이사장님에 대해 연구를 하면서 찾은 비버리 힐즈 대저택. 와, 그 집 정말 크더라고. 화장실 11개인가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저런 게 성공이구나 했거든요. 스티브 김, 이 한국 이름은 김윤종. 재민교포가 아닌 순수 토종 한국인이십니다. 1949년 서울에서 출생을 하셨는데 어린 시절은 북한산 자락 및 새 검정 일대에서 과일 서리하고 개천에서 송사리 잡으면서 지내십니다. 그러다 당시 명문고인 경복고등학교를 거쳐 서강대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십니다. 저와는 좀 다른 학창시절을 보내신 것 같네요. 졸업 후 1976년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주경야독으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석사를 취득. 그 후 창업가 성공, 매각, 또 회사 설립 후 성공, 또 매각 등을 거치며 2조 원대의 억만장자가 되십니다. 지금까지 제가 간략하게나마 스티브 김 이사장님의 성공 인생을 소개해드렸는데 제가 배우고 따라할 수 있는 부분 어디인지 오늘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죠. 처음에 이민 가셨을 때요. 그러면 한국에서 대학 나온 걸로 어떻게 취직이 금방 잘 됐습니까? 물론 경복 중고를 나오고 서강대학교 나왔지만은 또 한 가지는 그 당시만 해도 대학교는 한 10명 중에 한 2명 정도 갔어요. 그렇죠. 공부 조금 하면 갈 수 있었던 그런 학교. 그리고 저는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사실 공부를 안 했어요. 제일 싫어하는 게 공부. 제가 알기로는 경복고등학교는 되게 머리가 좋아야지만 갈 수 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당시 머리는 난 평균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어릴 때 그냥 순진해서 내가 자란 환경에서는 사실 전기불도 안 들어오는 단칸방에서 이제 누나들하고 같이 있는데 요만한 쪽상 펴주면 촛불 밑에서 공부했던 것 같아. 예전 세검정 그랬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과수원에 진짜 큰 물이 흐르고 송사리 잡고 이럴 때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는 개천에서 용났다 그래가지고 머리가 가히 나쁘진 않을까. 순진하니까 그때는 학습지가 있었습니까? 학원이 있었습니까? 그냥 했는데 정말 시골 학교에서 경복 중학교에서 개천에서 용났다 그랬지. 그러게요. 근데 사실 중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안 했어요. 우선 저와 첫 번째 공통점을 찾았어요. 뭐야? 공부를 잘 안 해요. 안 해, 나도 그래. 근데 나 공부 딱 한 번 열심히 한 적 있어. 네. 어머님이 너무 고생하시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어머니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했더니 공부밖에 없더라고. 근데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공부가 집중이 잘 돼요. 그래서 했지. 와, 놀란 게 1학기 말에 성적표가 나왔는데 1등. 어머니 해가지고 제가 가서 어머니, 야, 너무 기뻐하셔요. 그러면 계속 기뻐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옛날 시대에는 TV가 있었습니까? 게임이 있었습니까? 핸드폰 아무것도 없을 때니까 우리 아버님이 바둑을 좋아하셨어요. 흰돌 까만 돌.
진짜 그걸 배우면서 아버지하고 바둑을 배우기 시작해. 야, 너무 재밌는 거야. 저도 지금 생각해도 인간이 만든 게임 중에 제일 재밌는 게 바둑 같아. 오죽하면 몇천 년을 하고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빠져들어가니까 너무 재밌으니까 몰입하게 됐죠. 오늘 잘나고 누우면 온통 흰 돌에 까만 돌밖에 안 보여. 한참 공부해야 될 때 학교에 가서 교실에 앉으면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야. 정말 공부를 못했어. 안 되는데 공부는 안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공부가 아니더라고. 이제 마지막에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두 달 열심히 해가지고 겨우 들어갔어. 예. 이제 그러고 사춘기가 찾아온 거예요. 고등학교에서는. 그렇지. 네. 사춘기 오니까 얼마나 많은 잡생각 나요. 그죠? 특히 무슨 생각 많이 나지? 이성. 예. 그래서 아직 이성 모르나? 아유, 저 다 배웠습니다. 다 배웠어? 뭘 그래서 진짜 그런 것 때문에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명에 2명 가니까 난 수학하고 영어를 좋아해서 4과목만 볼 수 있는 학교. 그래서 이제 서강대로 들어갔는데 가서도 공부가 안 되더라고. 대학을 가서도요.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공부라는 게 왜 해야 되는 뭔가 절실한 뭐가 없이 그냥 가니까는 그 분위기가 뭐 새로운 게 많잖아요. 그죠? 많죠. 더 많죠. 테니스, 연애,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래는 데 없잖아. 그래서 이제 오래는 데 없어서 내가 여기서 정착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이 미국에 계셨기 때문에 나에게 미국 이민을 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맨손으로 미국 땅에 간 거지.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차 돈 벌고 싶었어요. 부모님 저 1,000만 원만 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아마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을지도 몰라. 근데 기댈 데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시간당 3,000원씩 받으면서 큰 창고에서 집 날르는 일을 했어요. 자동차 부품이 큰 추억으로 뭐 그걸 끄집어내서 벽에다 쌓는 일을. 근데 처음에 가가지고 내가 땀을 흘려가면서 8시간 노동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 남의 나라 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좋더라고요. 그게 좋으셨습니까? 좋았지. 그때 생각하고는 야, 내가 공부해가지고 그 싫어하던 공부, 안 하던 공부, 공부하지만 해서 엔지니어가 돼야 되겠다. 이게 내가 첫 번째 아메리칸 드림이야. 근데 생각해 8시간씩 노동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목욕하고 강의실에 앉으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강의실 밖에서 엉엉 울었어. 이것만이 살 길인데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했는지. 그런데 희한하지. 와, 이것만이 살 길이다 하니까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노동하면서 공부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다음에 대학을 다니신 건가요? 그렇지. 야간 대학을. 그럼 그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 기쁘게 해주려고 공부하신 일에 처음 공부를 하신 처음 거예요? 공부하지. 그렇지. 왜 목표가 있지. 이제 목표가 생긴 거야. 이제 그러고 3년이 돼서 대기업에 들어간 거지. 졸업을 하고. 그렇죠. 졸업하고. 근데 시간당 3,000원 받다가 대기업 가니까 13,000원. 야, 신나가지고 이제 대기업 들어왔어. 거기는 한 엔지니어만 500명에서 큰 전자통신 시스템을 만드는데 요만한 일을 당연히 줄 거 아니에요. 암만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와도 사회 나가면은 직장 가면 다시 배워야 되거든. 요만한 걸 주면서 야, 너 잘 왔어. 이거 중요한 일이야. 왜 중요한지 설명해 주고 어디에 쓰이는지 설명해 줄 줄 알았는데 그러질 않더라고요. 좌절이 다가왔어. 와, 이건 아닌데. 난 그때 처음으로 내가 배운 게, 와, 이 세상에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네? 내 존재감이더라고요. 자존감이 내가 그 위에서 있어도 나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 있잖아. 와, 행복하지가 않았어. 직장 다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네. 좌절이 오고 물어볼 데도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건 아닌데, 이건 내 삶이 아닌데. 원하는 삶이. 그래서 신문 보고 조그만 회사를 찾아간 거야. 중소기업을. 그게 이제 나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조그만 회사를 갔어요. 거기는 한 30명이 전 직원이야. 네. 거기에 엔지니어가 딱 한 명 다른 엔지니어가 있는데 나한테 요만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제품을 만들려는 거야. 통신 제품을. 안 해본 건데 거기 펄컥 났잖아요. 엔지니어가 2명이니까 1명은 만들어야 되겠네요.
아니, 그 친구는 그 친구대로 만들고 난 또 나대로 만들고. 이제 그러면서 물어가면서 하니까 그 책임감, 두려움 속에서 해나가게 되더라고. 근데 조그만 조직 가니까 좋은 게요. 개발이 되면은 생산이 돼야 되는데 큰 조직에 가면, 대기업 가면 생산이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바로 옆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니까 재밌더라고. 이게 이렇게 개발, 생산이 되네. 제품이 또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니까 영업하는 사람이 날 비행기에 태워서 영업 지원을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은 입장에서는 이 제품의 사양을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내가 제일 많이 알잖아. 비행기를 타고 큰 세상을 보게 된 거지. 요즘 말로 하면 기술 영업을 같이 다니신 거예요. 같이 그래 기술 영업을 하고 제품이 고장 나면 누가 고치러 가? 내가 고치러 가. 그렇죠, 그렇죠. 1인 면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2년 만에 인정도 받고 보너스 면서 월급이 2배로 올랐어. 그러니까 이왕 거기서 1인 면역하면서 월급 배 오르고 막 신났잖아요. 신나죠. 그럼 거기서 계속 있어야지. 그러게요. 근데 저는 호기심이 많았어요. 궁금증이 많아. 한 2년쯤 있다 보니까 보는 안목도 넓혀지고 식견도 넓혀지고 앞으로 어떤 제품을 만들면 좋을까. 그땐 창업의 창자도 모르면서 그냥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맞아. 내가 이런 제품을 만들면 우리 경쟁회사들보다 좀 나은 제품을 만들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팍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억 원을 가지고 착오로 들어간 것이. 그땐 창업이라는 게 정말 없을 때예요. 시제 만들어가자면 돈이 모이겠잖아. 진짜 무모한. 내가 돈이 있었습니까? 조직을 키워봤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은 단지 30명이란 조직에서 보니까 조직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어렴풋이 보이고 경쟁에서 조금 난 제품이 만들 수 있다 해서 들어가서 그 도전을 통해서 이제 오늘이 있게 된 거죠. 현재 우리나라의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 혹은 초등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나름 성공이라고 말하는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거치셨습니다. 그런데 다 스스로 버리셨어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최고의 중학교, 최고의 고등학교 그리고 서강대학을 나오셨는데 그걸 다 버리고 해외로 가셨고 해외로 가셔서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버리고 중소기업에 가셨고 그 창업을 하셔서 성공을 해서 2조를 벌었는데 그걸 또 버리고 지금 한국에 와 계신 거란 말이죠. 부모님 속이 타시겠네요. 맞아, 타겠지. 제 아들이 만약에 대기업에 다니다가 중소기업 간다고 하면은 제 엉덩이를 때렸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새는 옛날하고 시대가 많이 다른 게 요새 부모님들은 자녀 하나 낳잖아. 너무 신경을 많이 써. 옛날엔 보통 평균 5명에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자식 공부해라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렇게 관심 쏟을 여력도 없어. 근데 그게 조용교육이에요. 부모님들이 너무 관심을 쏟아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교육 애들 난 망치는 교육이야. 자립심을 갖다가 없애줘요. 성취 능력을 갖다가 없애줘요. 그래서 난 부모님들 많이 관심 갖고 지금 학원으로 자기 자녀들 내몰고 뭐 조기 유학에다가 뭐 유학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닌데 그죠? 깨달으면서 왜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러한 절실함인데 난 그것이 애들을 궁극적으로 망치게 만든다고. 그래서요. 그 이사장님이 마지막 두 번째 기업을 말하자면 전부 매각을 하시고서는 2조라는 현금을 손에 주신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좀 행복하기 위한 삶을 사셨나요? 저는 행복할 줄 알았어요. 15년 동안 내 시간 없이 1분 1초 없이 오직 성공할 수밖에 실패할 수 없으니까 달려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종의 미를 걸어서 돈이 들어왔고 시간도 생겼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정말 멋진 삶을 살았어요. 최상류에 아까도 목욕탕 11개 집에서 늘 파티도 하고 조수미 씨가 우리 쪽 노래도 하고 골프장도 운영하고 뭐 별걸 다 했죠. 근데 그거의 행복은 아니더라고요. 그거로서 내 열정을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큰 행복이 어딨어요? 자기의 열정 있잖아. 열정을 채울 수 있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도 열정이 있지만 그게 자기 시간이 요거밖에 안 되잖아. 많은 시간은 일 아니에요.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일. 성공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행복할 것 같아요? 절대 아니야. 더 행복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10억을 버는 거에 목표가 있으니까 열심히 달라가는 거. 그게 열정이에요. 근데 일단 다 이뤄놓고 나면은
돈이 뭐야? 우리가 쓰고 갈 건 요건데 이만큼 가져보세요. 그거 정말 골치 아픈 일이야. 돈으로는 목표를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군요. 처음에는 남들만큼 살기 위해서 좋은 집 해보고 싶어. 그럼요. 해보고 났더니 그거 가지고 절대 그 행복이 채워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긴급 질문. 2조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요 그 선생님의 집을 사진으로 봤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안 행복할 수가 없었던 집이에요. 제가 대충 이런 걸 그래요? 봤는데 형 만약에 조수미 씨가 자기 집에 와가지고 노래를 하고 간다. 그러면 안 행복하지가 않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순간적인 행복. 모든 것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행복할 수 있지만 그거 찾는 것이 그래서 쉬운 게 아니에요. 행복은 매 시간마다 쟁취해 나가는 거야. 근데 거기에 자기가 열정을 쏟는 일, 좋은 일. 근데 이러고 보면은 또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자기의 시간, 자기의 재능과 자기 돈을 쓰이는 데서 오더라고. 그 외에는 행복 찾을 데가 없어요. 나로 인해서 딴 사람이 행복해질 때 행복한 거지. 내가 성공했다고 돈 많은 사람 많어. 딴 사람한테서 저 사람 참 신나게 살아. 멋있게 살아. 그죠? 좋은 일하고 살아. 이런 얘기 들을 때 행복한 거지. 야, 저 사람 자식을 위해서 돈을 저렇게 쌓아놓고 꿍꿍꿍꿍 하면서 어떡하지 세금 안 내려고 하는 사람 누가 존경하겠어. 존경받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거 아니야. 그럼 지금 이 이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진짜 1억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 그렇게 뭐 달려가야죠. 근데 이제 그 목표를 결국은 향해서. 그렇죠. 이루고 싶은 건 이뤄야 돼. 그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뤄봐. 이루고 나면은 또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으면은 행복하기 위해서 또 달려가야 되는 거다. 그건 끝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이라는 건 끊임없이 우리가 쟁취해 나가야 하는 좋은 대학 갔다고 행복해? 아니거든. 대기업 갔다 행복해? 대기업 간 친구들 보세요. 오직 기업에 묻혀서 일에, 회식에, 뭐에, 결혼해도 자기 시간이 없어, 우리나라는. 가족이 있어도 가정이 없는 사회예요, 우리나라는. 왜냐면 집에 가서 식구들끼리 한 끼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사회인데. 근데 이사장님 그 뜬금없는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 철없던 시절에 누구나 내가 만약에 대기업 회장의 아들로 태어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자식은 어떻게 키우셨어요? 공부해라 절대 안 해. 그냥 행복한 인격체라서 학교에 가서 행복해 하면 되는 거야. 저는 그래, 미국에서는요, 자식들에게 돈을, BS 워렌 버핏 요만큼 주잖아요, 요만큼. 자기가 가진 거에 막 10,000분의 1도 안 줘요. 왜 그래요? 아주 안 줄 수는 없어. 나도 요만큼 줬어요. 돈을 준다는 건 애들의 성취감을 뺏는 거야. 삶의 에너지를 뺏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 역경을 걷고 성공했던 건 왜요? 성취 의욕이 강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야. 그런데 부모님이 다 해줘요. 그죠? 학교 보내줘, 학원 보내줘, 제발 학원 다녀, 뭐 해가지고 유학 보내줘, 돈 있는 집에서 성취 의욕이 없어요. 절실하지가 않아요. 돈 버는 거에 대해. 성공에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평생 방황하는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는 어릴 때 저는 가난이 저에게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가장 큰 자산이다. 그게 없었더라면 오늘 있을 수 없었다. 저는 청소년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교육도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주는 어떤 길을 찾는 지표와 같은 거니까요. 그렇죠. 근원으로 돌아가서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이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우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 물론 이제 거기에 행복한 가정도 중요하지만 많은 경우 좋아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슴 뛰는 일. 그렇죠. 그것만이 자기가 차별화되는 거고 가슴 뛰니까 매일 직장 나가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럼 능률도 날 거 아니에요. 시간을 더 쏟을 거 아니에요. 인정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난 그것이 참 기본이 돼야 된다고 참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막 돈 많이 벌려고 그래요. 이제 벌고 나면은 돈? 성공? 그 다음에 것은 뭐지? 나의 행복이? 그것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자기의 재능을 나누는 거예요. 가진 걸 나누는 거예요. 살면서 웃는 남만 줘도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행복을 우린 더불어 사는 삶인데 그렇죠. 자기 자식만 잘 먹고 잘 산다고 그게
행복입니까? 아니죠. 더불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끌고 가는, 같이 살고자 애쓰는 그런 모습이 저는 정말 진정한 행복한 나라가 아닌가, 행복한 사회가 아닌가. 거기에 요만큼이라도 기여하는 삶. 그렇죠? 돈이 아니에요. 사회복지사다. 나는 간호사가 될 때 돈을 위한 간호사가 아니야. 내가 어머님하고 병원 갔더니 너무 홀대를 받아가지고 나는 정말 나이팅게일 같은 간호사의 길을 가겠어. 그게 행복 아닐까요? 그렇죠? 신민군 오늘 들으면서 어땠어요? 제가 제일 크게 느낀 것은 우선 이제 돈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고 이제 돈을 보고 일을 하지 말고 행복을 위해서, 희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 또래 친구들에게 네.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오늘 이사장님 말씀 기초로 우리 재민군이 생각하는 게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부모님의 역할이 크시잖아요. 부모님이 우선 길을 만들어주면 저희는 그 길을 쫓아가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의 길보다는 자신의 길이 좀 위험하더라도, 곡절이 좀 많더라도 자신의 길을 찾았으면 좋겠고, 저는 그래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까 전에 요즘 학생들은 이제 세 장에 갇혀 있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제 생각으로는 저는 세 장에나 갇혀 있지 않고 아직 높이 날지 못했을 뿐이지 저는 자유롭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 재민군은 세 장이 없는데 안 날아가고 있는 새 같아요. 저는 좀 걸어 다니는 새예요. 네, 이제 한 가지 거기다 멘트를 줄게요.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이런 데는 18살만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나는 성이냐. 부모님이 곁에 있지 않아. UCLA, USC 같으면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30분이면 차를 갈 수 있는데도 집을 나와서 학교를 다닙니다. 부모 있게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부터 그런 시절을 보낼 때도 자립심을 키워주는 게 교육이에요. 그 안에서 자기 꿈, 진로를 알기 때문에 나는 기계 만지는 거 좋아하는데 공부는 싫어 그러면 취직해요. 그러다 나중에 공부가 싫으면 나중에 하고. 그게 자기의 선택이지. 자기 선택하는 것 같아 어려서부터 해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래야지만 자기가 선택할 게 잘 됐는지 잘못했는지 깨달음도 있고 배움이 있고 그게 삶의 지혜잖아. 일찍 깨쳤다니까. 네? 좋네. 좀 일찍 깨우친 편이에요. 네, 그러네. 자, 그럼 이제 이 시간을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그러세요.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교육이란? 먼 시를, 그죠? 인생 마라톤 긴 삶을 갖다가 정말 신나게 멋있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 기초가 될 수 있게끔 그 텃밭이라 그러나 뭐 그런 거를 만들어주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공부는 다 아니거든. 그죠? 그 외에도 정말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자립심, 그죠? 창의성 이런 것이 어디서 생기는 건지 그런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헤쳐나갈 지혜를 배우는 그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인성 품성. 인성, 품성, 성실성. 성실성. 예. 근데 그게 그냥 하라고 되는 게 아니라 부모가 같이 살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의외였습니다. 2조 원의 현금 부자에게 성공 스토리를 들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꿈과 희망과 미래를 생각하는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더 많이 생각하라는 그런 내용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스티브 김 이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